안녕하세요. 오늘은 임해설로 시작하게 된 임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해부생리학 기출문제 두 번째 편 올려드렸죠. 그때 올려드렸던 것은 2009년도 4회, 2009년도 5회, 2010년도 1회입니다. 문제풀이 바로 시작할게요. 2009년도 4회, 28번. 알륜근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알륜근 눈 깜빡깜빡 기억해주세요. 가, 뺨의 벽에 위치하며 수축하면 뺨이 안으로 들어가서 구각 내압을 높인다. 나, 눈꺼풀에 피하 조직이 있으면서 눈을 감거나 깜빡거릴 때 이용된다. 다, 구각을 외상방으로 끌어당겨서 웃는 표정을 만든다. 라, 교근 근막의 표층으로부터 입꼬리 부분에 뻗어있는 근육이다. 자, 맞는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가부터 살펴보죠. 뺨을 일단 안으로 넣어보죠. 구강의 내압이 빨대 빨리듯이 높아지는 거 느껴지시죠? 이때 눈이 깜빡거리나요? 눈 주변에 근육이 움직이나요? 아니죠. 가도 땡. 나, 눈꺼풀에 피하 조직 있으면서 깜빡거릴 때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별표 쳐두죠. 다, 구강? 이건 입술각 아닌가요? 그죠? 웃는 표정 맞는 것. 이건 입술에 관련된 근육이겠죠? 다도 땡. 라, 교근 근막의 표층으로부터 입꼬리 부분. 그럼 눈이랑 상관없겠죠? 라도 땡. 그래서 정답은 나입니다. 29번. 근육의 기능에 따른 분류에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근육을 무엇이라 하는가? 가, 기랑근, 나, 신근, 다, 반건형근, 라, 협력근. 일단 나부터 보죠. 신근, 관절에서의 골격을 신전시키는, 이렇게 느리는 기능을 갖는 근육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 반건양근, 이것은 뭐 다리 뒤쪽, 엉덩이 밑에 있는 햄스트링 중 하나죠. 라, 협력근, 이건 뭐 협력한다는 의미겠죠. 자, 봅시다.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것, 이 개념 자체를 두고 우리는 그것을 기랑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기랑작용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에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할 때 서로 그 효과를 억제시켜서 항상 일정하게 항상성을 유지시켜준다는 것을 의미하죠. 나의 신근 같은 경우에는 관절에서의 골격을 신전시키는 기능을 갖는 근육이라면 이것의 기랑근으로는 굴근이 있는데 관절에서의 골격의 각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근육을 의미하죠. 그래서 정답은 가, 기랑근,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30번 골격근의 기능이 아닌 것은 지난 시간에 이 골격근에 대해서 우리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죠. 한번 봅시다. 가, 수의적 운동. 수의적,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죠?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는 그런 운동이죠. 나, 자세 유지. 자세 유지 할 수 있죠. 골격근이 잘 잡혀 있어야 등도 잘 필 수 있고 다리도 잘 뻗을 수 있고 그렇죠. 다, 체중의 지탱. 그렇죠. 라, 조혈작용. 이것도 맞는데? 라는 순간 여러분들은 긴장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뼈가 아니라 골격근이죠. 그래서 조혈작용의 경우에는 뼈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라입니다. 가나다는 다 맞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골격근의 기능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31번. 원형 질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과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한번 읽어봅시다. 원형 질막은 일단 세포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세포막을 통해서 많은 물질들이 통과되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자,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틀린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가, 확산은 물질 자체의 운동 에너지에 의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이다. 나, 포도당은 보조 없이 원형 질막을 통과할 수 없으며 단백질과 결합하여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촉진 확산한다. 다, 삼투 현상은 높은 물 농도에서 낮은 물 농도로 물 분자만이 선택적으로 투과하는 것을 말한다. 라, 여과는 높은 압력이 낮은 압력에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압력 경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확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커피 가루에 따뜻한 물을 부으면 그 커피 가루에 있는 농도가 쫙 퍼져서 저절로, 그렇죠? 저절로 확 퍼져서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가에 나와 있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이동한다. 이것은 땡이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맞죠. 라의 여과 같은 경우에도 이 여과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지하철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을 때 지하철에 도착을 하죠. 그럼 뒷사람들이 막 밀고 들어오죠. 그래서 나도 저절로 그 밀고 들어오는 힘에 의해서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원리다. 그래서 높은 압력이 낮은 압력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압력 경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여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달을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들 이 부분을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삼투 현상은 높은 물 농도에서 낮은 물 농도로. 이상하다. 이게 왜 맞아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게 바로 삼투 현상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기준은 높은 물의 농도인 것입니다. 좀 헷갈리시죠? 소금을 예로 들었을 때 결국 높은 물 농도라는 것은 물 농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만큼 소금이 적게 들어있고 낮은 물 농도라는 것은 물의 농도가 낮다. 그만큼 소금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 분자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소금이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이동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다는 맞다 라고 표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다라가 다 맞기 때문에 정답은 가, 땡입니다. 32번 척추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자, 척추 우리 등에 있는 대표적인 뼈죠. 그리고 자세를 굽혔다가 폈다가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척수 보호되어 있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가, 머리와 몸통을 움직일 수 있게 함. 그렇죠. 여러분 굽혔다 폈다 해보세요. 머리와 몸통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지지대가 잘 되어 있죠. 그래서 가는 맞다. 나, 성인의 척추를 옆에서 보면 4개의 만곡이 존재한다. 맞습니다. 자, 경부만곡, 흉부만곡, 요부만곡, 천부만곡 이렇게 있죠. 이것은 아기 때부터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어서 결국 4개의 만곡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 경추 5개, 흉추 11개, 요추 7개, 천골 1개, 미골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거 보면 여러분 굉장히 긴장되죠? 자, 이것은 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척추는 총 26개의 뼈로 되어 있는데요. 경추는 7개, 그리고 흉추는 12개, 요추는 5개, 천골 같은 경우는 1개, 미골 1개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그래서 다는 아예 땡, 틀렸다. 혹시 몰라서 틀리시거나 몰라도 맞히신 분이 계시다면 이 숫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오답 체크 해두시길 바랍니다. 라, 척수를 뼈로 감싸면서 보호하죠. 예, 맞습니다. 가나, 라 다 맞았기 때문에 정답은 다 땡입니다. 다가 완벽히 틀렸죠. 33번. 앞면의 피부와 저작근에 존재하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의 혼합신경으로 뇌신경 중 가장 큰 것은 앞면의 피부, 여기까지는 피부 얘기인가? 했는데 저작근이 또 나와요. 이거 뭐지? 근데 감각신경, 운동신경, 혼합신경 이런 말들 나와서 내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힌트가 있죠. 뇌신경 중 가장 큰 것은 네, 이건 출제하신 분들의 정말 큰 배려입니다. 지난 시간에 문제풀이 때 우리 이러한 개념을 만났었죠. 네, 맞습니다. 나 3차 신경입니다. 34번. 림프의 주된 기능은 자, 림프는 림프 드레나지라는 테크닉을 우리 시험 때 하고 있고요. 이 림프 드레나지를 통해서 온몸의 노폐물들 이러한 것들을 배농시켜주는 하수구 역할을 하는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리고 이 림프의 경우에는 가장 큰 키워드는 바로 면역 이것이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가나다라를 한번 읽어봅시다. 가 분비작용, 나 면역작용, 다 체질 보호작용, 라 체온 조절작용, 나 면역작용 바로 눈에 들어오시죠. 자, 림프라는 것은 조직액이에요. 혈액 내로 림프구를 공급하죠. 이 림프구는 조직액에 침투한 세균과 같은 이물질이나 종양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 2009년도 5회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바로 시작할게요. 28번. 성장기에서 뼈의 길이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가 상지골, 나 두개골, 다 연지상골, 라 골단연골. 자, 이거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죠? 자, 봅시다. 상지골은 상지에 있는 상체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상지에 있는 뼈인데 이 상지골에는 견갑골, 어깨 뒤쪽에 날개뼈 같은 거 있죠. 거기에 쇄골, 몸 앞쪽에 있죠. 상완골, 수근골, 손가락이라든가 팔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상지골은 땡. 두개골은 머리뼈죠. 자, 그런데 라 골단연골을 봅시다. 이것은 성장판으로 이해하면 더 쉽겠네요. 골단, 뼈의 양끝이죠. 그냥 하나의 띠처럼 자리 잡은 연골입니다. 정답은 라인데요. 뼈의 길이 성장을 일으키죠. 그래서 정답은 라, 골단연골이다. 이것은 개념 그대로를 외워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섭취된 음식물 중에 영양물질을 산화시켜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해내는 세포 속 기관은 세포 속에 어떤 무엇인가가 있는데 얘가 영양물질을 산화시키고 그래서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을 한대요. 자, 이 개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제풀이에서도 강의에서도 다 배웠던 개념이죠. 그래서 정답은 라, 미토콘드리아입니다. 30번.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 민문이근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 여기까지는 좀 생각이 많아지지만 민문이근은 했을 때 우리 바로 떠올려야 되는 것 내장근, 평활근 있죠. 가나다라 봅시다. 가 골격근, 나 심근, 다 평활근, 라 승모근. 자, 자율신경 교감과 부교감 신경으로 나뉘죠. 교감 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우리는 심장이 쿵쿵 뛰고 부교감 신경이 나서주면 진정되죠. 그럼 정답은 나 심근인 것일까요? 아니죠. 힌트가 하나 더 있죠. 제시된 내용이 하나 더 있죠. 민문이라 했으니 평활근입니다. 심근은 가로문입니다. 그래서 민문이가 아니기 때문에 나 심근은 땡. 골격근은 뇌와 수신경의 운동신경 지배를 받죠. 정답은 다 평활근입니다. 31번. 인체 내 화학물질 중 근육 수축에 주로 관여하는 것은 자, 근육이 수축되죠. 이완되고요.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가, 액틴과 미오신입니다. 이것은 개념 그대로 암기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릴게요. 32번. 혈관의 구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혈액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지만 혈관은 이제 처음 만나네요.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혈관의 종류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 있죠. 동맥이 가장 좀 크고 뭔가 좀 많고 이런 개념이라면 정맥은 중간, 모세혈관은 얇고 세부적이고 이런 개념으로 조금 생각을 하시고 문제에 접근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풀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보죠. 가, 동맥은 3층 구조이며 혈관벽이 정맥에 비해 두껍다. 나, 동맥은 중막인 평활근층이 발달해 있다. 다, 정맥은 3층 구조이며 혈관벽이 얇으며 판막이 발달해 있다. 라, 모세혈관은 3층 구조이며 혈관벽이 얇다. 자, 가나다라. 이거 다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들어있던 내용도 있고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수업 시간에 이런 혈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넣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은 또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맥은 3층 구조입니다. 외막, 중막, 내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막은 좀 섬유성의 질긴 막이에요. 중막의 경우에는 이게 탄력 있는 두꺼운 섬유와 평활근 섬유가 관찰됩니다. 그리고 내막의 경우에는 내피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이 동맥의 경우에는 관류압, 즉 혈류가 동맥이나 정맥으로 이동할 때 생기는 높은 압력, 이 압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맥은 압력 혈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압력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두텁게 되어 있죠. 정맥은 동맥처럼 산층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간층에 평활근이 좀 얇아서요. 탄력성도 좀 떨어지는 편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맥의 특징이 판막이 있습니다. 판막이 있어서 역류를 막죠. 모세혈관은 내피세포로만 되어 있는 내막 구조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가나다라를 다시 봅시다. 가, 맞죠? 나,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라, 틀렸네요. 3층 구조 아니죠. 내피세포로만 된 내막 구조입니다. 혈관벽이 얇다는 것은 맞겠으나 3층 구조에서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라. 33번. 소화선, 소화샘으로서 소화액을 분비하는 동시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혼합선에 해당하는 것은 자, 볼 것도 없습니다. 라, 췌장이자라고도 하고요. 정답은 라입니다. 34번. 신경계의 기본 세포는 가, 혈액, 나, 뉴런, 다, 미토콘드리아, 라, DNA. 정답이 없어요 라고 헷갈리실 수 있죠. 나, 뉴,
뉴런. 자, 뉴런이라고 우리가 많이 봤는데 뉴런은 조금 낯설죠. 그래도 뉴런은 뉴런입니다. 정답은 나, 뉴런. 2010년 1회 문제를 한번 봅시다. 28번. 신경계 중 중추신경계에 해당되는 것은 가, 뇌, 나, 뇌신경, 다, 척수신경, 라, 교감신경. 자, 중추신경계통, 말추신경계통 우리 많이 배웠었죠. 봅시다. 중추신경계통의 경우에는 뇌와 척수로 구분되죠. 말추신경은 뇌와 척수 이외의 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또 채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뉘죠. 부지런히 일하죠. 통신망처럼요. 채성신경계는 뇌신경과 척수신경, 뇌신경 하면 12쌍, 척수신경 하면 31쌍. 자, 우리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중추신경계와 몸의 말단부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채성신경계죠. 자율신경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 교감과 부교감 신경으로 나뉘죠. 자, 뇌, 뭐 어디였죠? 중추신경이죠. 나의 뇌신경과 다의 척수신경 모두 채성신경계입니다. 자, 라의 교감신경, 자율신경계죠. 그래서 정답은 가, 뇌. 뇌는 중추신경계다. 29번.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법이 아닌 것은 우리 앞서 살펴봤듯이 뭐였죠? 지하철에서 밑 뒤에서 큰 압력이 들어와서 저절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여과, 그리고 힘 없이도 확, 그리고 자연스럽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지게 되는 확산, 그리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이동하게 되는 삼투. 가나다. 다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라, 수축입니다. 수축의 개념은 근육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30번. 혈액의 구성 물질로 항체 생산과 감염의 조절에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혈액의 구성 물질에 뭐였었죠? 뭐 혈소판, 혈장, 적혈구, 백혈구. 자, 가나다라 봅시다. 오, 다 있네요. 그럼 가나다라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그런데 항체를 생산하고 감염의 조절, 면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직접적인 것은 나, 백혈구가 한다. 정답은 나, 백혈구입니다. 자, 31번. 요의 생성 및 배설 과정이 아닌 것은 요, 소변, 오줌이죠. 가, 사구체 여과, 나, 사구체 농축, 다, 세뇨관 재흡수, 라, 세뇨관 분비. 자, 뭘까요, 여러분? 아직 이 부분은 수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살펴보죠. 요의 생성 과정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과, 재흡수, 분비. 이 여과, 재흡수, 분비 이 세 가지 개념을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사구체 여과, 세뇨관 재흡수, 세뇨관 분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일단 나, 농축인 것은 확실해요. 자, 소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지금부터 소변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설명 한번 드릴게요. 듣고 한번 이 문제를 다시 보신다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기억도 잘 되고요. 자, 소변은 뭘까요? 일단 우리가 뭘 먹고 나면 배설하게 되는 개념이죠. 소변은 이 신장, 콩팥의 기본이 되는 네프론의 기능을 알아야 합니다. 네프론은 신장의 기능적, 구조적 최소 단위인데요. 사구체와 보호만 주머니를 합한 신소체와 세뇨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네프론의 기능은 혈액으로부터 노폐물을 제거하죠. 그리고 체액 내의 수분과 전해질의 농도를 조절하는 것인데 이 조절 기능의 마지막 산물이 바로 소변인 것이죠. 즉 소변은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내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를 기준점으로 삼고 가나다라를 보신다면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한번 쭉 보시죠. 여기서 제거하는 것 여과죠. 그런데 이때 여과되는 물질은 노폐물만이 아닙니다. 포도당이나 영양물질, 그리고 칼륨 같은 생명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전해질들도 세뇨관으로 그냥 막 들어오게 돼요. 인체에 필요한 것들이죠. 버릴 수 없죠. 그래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거 제우스각인데 제우스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적인 과정으로 세뇨관의 분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정답은 나, 맞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32번. 이 문제는 그냥 준우 문제입니다. 보죠. 다음 중 뼈의 기본 구조가 아닌 것은? 이건 뼈의 기본 구조를 모르셔도 찍어서라도 맞히실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봅시다. 골막, 나, 골외막, 다, 골내막, 라, 신막. 일단 골막이 가에서 나왔죠. 근데 나를 보시면 골외막이 있어요. 두 개 중에 하나가 틀린 게 아닌 이상 다의 골내막도 맞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굳이 골막이 있는데 골막 하나만 있다면 외막과 내막을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나다, 요거는 맞다라고 보는 게 맞고, 라, 신막은 좀 이상해요. 그죠? 골과는 뭔가 관련이 없어 보여요. 정답은 라, 신막입니다. 신막은 신장을 감싸는 막이죠. 33번. 내분비와 외분비를 겸한 혼합성 기관으로 3대 영양소를 분해할 수 있는 소화 효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소화기관은 금방도 풀어봤고 이전에도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정답은 가, 췌장입니다. 다들 맞히셨죠? 34번. 승모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기시부는 두개골의 저부이다. 나, 쇄골과 견갑골에 부착되어 있다. 다, 지배신경은 견갑배 신경이다. 라, 견갑골의 내전과 머리를 신전한다. 자, 이런 문제들은 문제와 내용들을 오답 체크를 하시면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정답은 다. 이것이 틀렸죠. 승모근의 지배신경은 부신경과 경신경입니다. 경신경은 31쌍의 척수신경 중에 하나로 8쌍으로 이루어져 있죠. 가나라 모두 맞습니다. 승모근을 기억하실 때 가나라를 꼭 기억해 주시고 다에 대한 오답 체크도 같이 하시면서 승모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견갑배신경, 이것은 견갑거근 그리고 능형근, 그냥 위치로만 봤을 때는 척추 그리고 견갑골 사이에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견갑배신경은 아예 틀린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3회 기출문제에서 해부생략 문제만을 발췌를 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해부생략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으로 정의에 대한 개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 강의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되 이렇게 제가 오답 문제를 풀어드릴 때 말씀을 드리는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신다면 이 해부생략 개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보다 알차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요. 행복으로 가득한 2022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